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12월 첫째 날인 오늘 어제와 다름없이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하권의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강원 내륙 산지는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랄 산맥을 중심으로 강하게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옷차림 좀 따뜻하게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원주지방 현재 기온은 영하 7.1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서 도내 정치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원주 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 우수 운영 모델과 신규 아이템 개발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장 다녀왔고요. 또 영월 태화산 카누마을이 장기간 운영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인지 또 운영 상황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여주 원주 복선 전철 건설 사업이 내년 상반기 착공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여주 원주 복선 전철 건설 사업이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오는 2027년 개통 목표인 여주 원주 복선 전철 건설 사업은 총 사업량 22.2km로 9,309억 원을 들여 2개 공구로 나뉘어 발주됐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실시 설계가 완료됐고 올해 9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마친 상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고 다음 달 15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됩니다. 조례는 강원 도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조사하도록 명시했고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수산물을 폐기하고 일시적으로 출하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과 안동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행정안전부를 찾아 공무원 처우 개선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이들 노조는 이날 이상도 행안부 상황팀장 등을 만나 공무원 정액급식비 및 초과 근무 매식비 인상, 평일 비상근무 시 시간 외 근무수당 전액 지급,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한 사전 녹음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 오늘은 대통령실 인사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 참모진 인사가 있었는데요. 이번 인사에서 강원도 출신 인사들의 발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 연결해서 듣습니다. 박창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강원 출신 장관이나 수석이 한 명도 없어 아쉬움이 참 많았는데요. 어제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에서 강원도 출신이 대거 중용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그 수석 비서관 5명 전원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서 3실장 6수석 체제로 좀 확대가 됐는데요. 이번 그 현 정부 출범 1년 6개월여 만에 2기 용산 참모진 구성이 완료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그 대통령실 인사에서 그 평창 출신으로 그 춘천군 올라온 황상무 전 KBS 앵커가요,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황 수석이 맡은 그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은요, 시민사회라든가 종교계, 노동계의 여러 가지 갈등 사안을 좀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 대통령실은 그 KBS 앵커 출신의 그 황상무 수석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사회적 현안을 잘 풀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발탁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김은혜 홍보수석 후임인데요. 홍보수석 비서관으로 그 홍천 출생의 이도훈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이 발탁이 됐습니다.
이 수석은요, 30여 년간 좀 신문 기자로 일하다가 반기문 전 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검토할 당시에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고요. 지난 2월에 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을 맡아서 국정 홍보를 이끌어 왔습니다. 네. 이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도 도 출신이 포진돼 있다고요? 예, 대통령실 비서관 인사도 있을 예정인데요. 대통령을 그 최측근에서 보좌해야 하는 정무 1비서관, 2비서관을 그 강원 출신 인사가 나란히 맡을 것으로 주목이 됩니다. 최근 그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그 대통령실 정무 1비서관 후임에요. 행성 출신으로 좀 원주고 올라온 차순호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실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 차순호 실장은 그 한 28년간이요. 국민의힘 전신인 그 민자당을 시작으로 정당 당직자로 근무해왔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과 총리실, 국회 가교 역할이 좀 맡겨지는 정무 1비서관의 적임자로 꼽혀왔습니다. 현재 그 전략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그 장경상 정무 2비서관도 고성 출신이기 때문에요. 그 강원 출신 비서관이 그 대통령실의 정무 라인을 좀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원도 출신 참모들의 활약 앞으로 좀 기대해 보겠고요. 자, 그리고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일이 이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총선을 준비하는 여야 정당도 기선제압을 위한 선거 전력이 아주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 공천을 위한 검증 절차도 본격 착수됐다고요. 우선 국민의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늘 1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상 선거를 좀 준비하는 후보들의 레이스가 본격화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좀 이 일정에 맞춰서 후보 검증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우선 그 국민의힘은 그 3년 만에 실시했던 그 당무감사 결과를요. 어제 그 당 지도부에 그 공식 보고하면서 후보 검증 절차를 밟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그 당무감사 결과는요. 사실상 그 지역구와 당원 관리 상황을 총점검한 성적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내년 총선 그 공천 심사를 위한 중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그 당협위원장이 공석 중인 원주 을 선거구를 제외한 도내 7개 선거구의 그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역 의원들은 좀 본인들의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요, 기준에 미달하는 당협위원장은 직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무감사위원회는요, 감사 대상 그 204곳 중에서 46곳의 당협을 하위 점수권으로 분류했고요. 내년 총선 공천에서 이 지역 당협위원장의 배제, 그 공천 배제, 다시 말해서 컷 오프를 당 지도부에 공고를 했습니다. 컷 오프율이 그 컷 배제가 한 22.5%니까요. 한 4명 중에 1명을 물갈이해라. 좀 이런 공고고요. 그 이런 가운데서도 그 도내 일부 당협위원장도요. 컷 오프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소문까지 흘러나오면서 진위 여부를 놓고 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르면 좀 한 이달 중순, 한 12월 중순에서 늦어도 12월 말에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울 계획인데요. 그 4년 전 선거 때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서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겁니다. 이 같은 이유는 좀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빨리 발굴해서 현장에 조기 투입하겠다. 이런 선거 전략으로 보이고요. 좀 지금 현재 그 수도권 위기론으로 좀 당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일찌감치 공천 국면에 들어가서 후보별 지지세를 확산시켜서 판세를 잡겠다. 이런 구상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국민의힘 강원도는 그러니까 이번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공천이 좀 결정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후보 등록부터 후보 검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진행 상황도 좀 들어볼까요? 예, 민주당은 그 지난달 27일부터였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요. 그 예비후보 사전검증에 돌입했습니다. 그 다시 말해서 예비후보 단계부터 최소한의 그 도덕성이라든가 폐륜 범죄, 전과자를 걸러내겠다는 의도 있고요. 그 검증 대상은 일단 그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과 예비후보 등록 희망자입니다. 신청 기한이 이제 오늘 4일까지니까 이제 어느 분이 신청하는지 보면 대략 알 것 같은데요. 검증 항목을 보면 병역이라든가 범죄, 부동산을 비롯해서 최근에 그 문제가 됐던 가상자산 보유 현황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받아서 예비후보 등록 여부를 검증을 할 예정이고요. 또 민주당 총선기획단은요. 이번 그 총선 공천 심사에서 현역 의원 그 불출마 지역구 같은 경우 전략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청년이라든가 여성 후보자를 우대 공천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즉 그 정치 신인들의 정치권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그 2030 세대의 공천 심사 등록비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이런 것도 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그 민주당 당규를 보면요, 청년의 연령이 그 만 18세에서 45세 이하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강원도에서는 이런 민주당 그 출마 예상 후보 중에서 청년이나 여성 후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민주당 총선기획단에 청년 여성 우대가 젊은 피 수혈에 촉매제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성에 좀 중점을 둔다는 방침인 것 같나요? 자, 이번엔 도의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도의회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 모 도의원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욕설 등 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요즘 정치권이 좀 막말 논란을 좀 많이 빚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한 도의원이요, 지난달 7일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중인 예산결산위원회 사무실에 찾아가서 본인이 신청한 예산을 공무원이 마음대로 깎냐, 이렇게 해당 공무원에게 막말을 했고요. 예산결산위원장 사무실에 또 난입해서 공직자를 향해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좀 이 소식이 좀 뒤늦게 전해지면서요, 국민의힘은 그 이례적으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도민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즉각적인 유감 표명과 함께요, 윤리를 소집해서 징계 절차를 받겠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통선을 앞두고 즉각적인 좀 반응을 보인 건데요. 이에 대해서 그 더불어민주당과 공무원 노조는 해당 위원회 사퇴를 촉구하면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요, 좀 제명 또는 탈당 권유에 꼬리 자르기식 꼼수를 징계를 한다면 도청 공무원과 도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 도청 그 공무원 노동조합도 자질 없는 정치인은 퇴출만이 답이라는 성명을 통해서 도의회는 사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간행처럼 굳어진 특권인식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문제가 많은 의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문제가 된 해당 의원은요, 언성을 높인 건 사실이지만 욕설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공무원과 동료 의원들에게 모두 사과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 주간 도내 정치 이슈는 여기까지 들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원주 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 우수 운영 모델과 신규 아이템 개발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박다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시니어클럽이 공모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네요. 네, 맞습니다. 원주 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 우수 운영 모델 및 신규 아이템 개발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는데요. 이번 공모전에서 원주 시니어클럽은 노인들의 다양한 능력과 경험을 활용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돕는 새로운 노인 일자리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이 수상을 한 모델인 취약계층 금융신용회복 서포터즈는 독창성과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 등 총 6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 시니어클럽 백혜욱 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수 운영 모델 및 신규 아이템 개발 공모전은 매년 이제 시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는 또 대상을 받았는데요. 공모전에서 일종의 신규 사업을 활성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대상 받은 사업은 취약계층 금융신용 회복 서포터즈라고 해서 그 신용회복위원회 원주 지부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어르신들
어르신들,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혹시 이제 신용 회복 관련돼서 오시는데 자세히 잘 모르고 또 서류 같은 것도 이제 잘 미비하게 해갖고 왔을 때 저희 사업하는 그 선생님들이 가셔서 도와주는 거죠. 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네. 원주 시니어클럽은 지난해에도 해당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당시 발표된 사업이 내년부터는 전국화 사업으로도 확대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해당 공모전에서 발표한 사업인 시니어 직불제 가이드가 내년부터 전국화 사업으로 확대되는데요.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수당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혜택을 못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직접 농업인들을 찾아가서 정부에서 받아야 할 수당들, 또 다양한 혜택들 등 다양한 사업들을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더 늘어났습니다. 네. 마침 또 2024년 내년 노인 일자리와 또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요? 네, 2024년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은 오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모집 인원은 4개 분야 43개 사업단으로 전년 대비 993명이 증가한 총 7,229명입니다. 참여 자격은 공익형 노인 일자리 기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남부시장 2층 청춘카페, 또 북원상가 3층 시니어클럽 북원교육장 등에서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이어서 원주 시니어클럽 백혜옥 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이템은 한 115개 기관에서 냈는데 그 기관에서 저희가 이제 대상을 받았다는 거에 저희 원주 시니어클럽의 어떤 위상 뭐 그런 거와 그다음에 이제 저 또한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어쨌든 저희 기관이 뭐 대상 기관이라고 해서 뭐 매스컴도 되고 홍보도 많이 됐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일자리가 어쨌든 한 개 사업이 더 또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아이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공모전에서 또 수당도 받고 수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이템을 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하나 더 늘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저희가 조금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시니어 클럽이 이번에 대상을 받고 또 작년에 상 받았던 제도들이 올해에는 또 전국화 사업으로 확대된다고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또 몰랐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 원주 시니어 클럽에서는 매해마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올해 수상한 사업도 전국화 사업으로 확대돼 많은 일자리가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다연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영월 태화산 카누 마을의 카누 카약 체험장이 장기간 운영을 멈춘 상태로 방치돼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영월군의회 김상태 의원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상태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카누 마을 현재 운영이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저도 참 우선적으로 그 출퇴근 경로에 위치해 있는 그 사업장을 보고 매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가 지형적으로 동강과 평창강이 만나는 그 남한강으로서 그 수위가 장마에 따른 뭐 그런 걸로 수위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업 중단이 잦았고 코로나19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업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또 인명구조요원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인건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운영해오던 이제 농촌관광협의회가 지난 6월로 이제 운영을 포기한 상태에 지금 이르러 있는 거죠. 네. 태화산 카누 마을은 지명이 어떻게 됩니까? 지명이요? 네, 여기가 어느 지역이죠? 뭐 3호기라든가 뭐
팔계라든가. 영월군 남한강 줄기 끝자락에 있죠. 영월로 치면은. 그래서 그 팔계리라는 데 위치해 있죠. 팔계리. 예, 네. 예, 예. 2011년 준공 당시에는 태화산 카누마을 영농조합 법인과 또 위탁 운영을 통해서 카누마을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럼 현재는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없는 상태죠. 2011년도에 이제 태화산 카누마을 영농조합 법인에서 위탁을 해 오다가 네. 채 1년여도 운영을 못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위탁자를 이제 선정해서 농촌관광협의회라는 데서 이제 횟수로 한 12년 정도 그래서 이제 운영해 오다가 올 6월에 이제 운영을 포기한 상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약 12년 전인 2011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비 4억 원 그리고 군비 6천만 원이 투자되면서 이 카누마을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인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시점이 중단된 시점이 언제부터인가요? 그럼? 그게 중단을 이제 멈춘 상태는 올 6월이고요. 네. 이제 마을의 이제 갈등 요소는 이제 처음에 이제 초창기 때 태화산 카누마을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데서 위탁자와 지역에 있는 이장님 간의 이제 정산 문제로 해서 이제 내부 갈등을 겪어가지고 그때 다시 이제 사단법인 관광협회에서 이제 운영 주체가 되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법인 갈등 이외에도 홍수로 인한 남한강 수위 상승, 또 코로나19 장기화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고도 앞서 지적해 주셨고, 가장 큰 문제가 이 정산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운영이 재개될 경우 이전과 달리 자연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좀 문제없이 운영이 가능할까요? 이 문제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시는지. 네. 그래서 이제 지난 9월에 이제 의회 차원에서 사업장 점검을 이제 실시해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하고 해당 실과랑 이제 운영 방안도 이제 모색을 하고 해서 자각적인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운탄고도라는 우리 이제 영월군에 이제 걷기가 있는데 운탄고도 길이 그쪽으로 연계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활성화를 찾아보려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상 특수성이 이제 남한강 수위 이제 변동에 따라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자연을 이제 이용한 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안전과 이제 시설물의 관리도 많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운탄고도 걷기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좀 활용하면 수익 사업에 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방치되고 있는 카누와 카약 등 시설물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2011년도에 이제 개장을 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장 점검해 보니까 많이 이제 보수할 부분도 있고 안전에 대한 이제 카약, 카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이제 기계 문제도 있고요. 네. 인근 지역 주민들도 많이 좀 안타까워하시겠네요. 카누 마을의 재개장에 대해서 또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 어떻게 하시는가 하고 갔다 왔거든요. 네. 원주민 분들 중에서도 이제 좀 젊은 층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또 그 주위에 기농기촌 하신 분들도 이제 많고 해서 이제 좀 조합을 결성해서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이제 의견은 지역으로 들었거든요. 네. 만약에 내년에 재개장을 한다면 몇 월부터 가능할까요? 내년에 아마 후반기나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시설 보수도 필요하고, 계류장도 좀 보수 필요하고, 그렇다면 또 일단 운영 주체가 누가 해야 될지 이 문제도 좀 네, 맞습니다. 정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행정하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방안을 이제 일단은 정해서요. 네. 그 이제 지역 주민들도 이제 의사를 좀 밝히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역에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의견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역 주민들과 좀 협의가 돼서 원활히 운영이 좀 재개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월군의 회 김상태 의원이었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